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나이 50 먹고 갑자기 뭔 사업을 해보겠다고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 퇴직금 까먹으며 집에 들어앉아 있은 지 몇 달이고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활비에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한 언니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자기 밑에서 일할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너는 성격도 좋고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스타일이라 아마 하면 잘할 것 같다고요. 그 언니는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사람들 집 좀 보여주고 그냥 업무 알려주는 거 조금 하고 계약 성사건 있으면 인센티브로 좀 더 챙겨주고 그런다고요. 힘들게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야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는 언니의 말에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일을 배워서 언니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 놈은 뭔 놈의 사업 구상만 주구장창 하는지 뭔가 성과가 나타나는 게 없었어요. 맨날 사람들 만나서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그러는데 이게 다 사업을 위한 발판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늘어놓더라고요. 애들 대학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회사나 꾸준히 다닐 것이지. 왜 쓸데없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을 몇 달 배워보니 일하는 게 재미있고 능숙해지더라고요. 제가 인복이 많아서 주변에 사람도 많고 금방 친해지는 편인 성격인데 이 일을 하면서 덕을 많이 봤습니다. 건물이며 집이며 매물 필요할 때마다 저를 찾아주고 계약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도 저한테 인센티브 명목으로 월급도 넉넉히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종일 힘들게 식당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받는 돈은 얼마 안 돼서 힘들었었는데 참 나도 진작에 공부 좀 하고 살 걸 후회스러웠어요.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여러 경로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전화가 왔는데 매물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매물 보고 연락드립니다. 혹시 아직 남아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106동 1102호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남아 있고요. 지금 집은 비어 있는 상태라 언제든 집 보시고 빠른 입주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보러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3시쯤에 106동 앞에서 뵐게요. 보기로 한 매물이 비싼 아파트라 저는 신났습니다. 약속 시간이 돼서 아파트 앞으로 갔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아, 저 도착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 집을 보러 오신 분이 옆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 보러 올라가실까요? 집을 보러 온 남자가 저를 보며 웃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가족분들이랑 거주하시는지 보시는 거예요? 자꾸 저를 보며 미소를 짓는 남자를 보니 어색하고 그래서 괜한 말을 걸었어요. 아니요, 그냥 저 혼자 가끔 와서 지내려고요. 사업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서요. 그러시구나. 여기가 그리고 교통편이 좋아서 다른 곳 왔다 갔다 하시면 지내시기 너무 좋아요. 저는 아파트의 교통편 장점을 계속해서 어필을 했고 집을 보여줬습니다. 남자는 집을 대충 둘러보더라고요. 저는 집이 마음에 안 드나 생각을 했습니다. 집은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네요.
남자의 무미건조한 반응에 공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계약할게요. 바로 계약을 한다는 소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누구? 죄송해요. 저희가 어디서 봤었나요? 되게 서운하네. 나는 딱 알아보겠던데. 나야, 종훈이. 종훈? 종훈 오빠?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얼마 전에 영희 봤어. 그래서 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다가 요즘 부동산 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필요하니까 너한테 연락한 거야. 이 남자는 제가 대학교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의 친구였어요. 세월이 흘러 멋진 사업가가 되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니, 왜 처음부터 말을 안 했어? 와, 오빠 너무 잘생겨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봤지. 나는 알아볼 줄 알고 말 안 했는데 끝까지 몰라서 서운하더라. 시간 괜찮으면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 너무 반갑다. 근데 내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오늘 이 정도면 큰 건 한 거 아닌가? 조금 일찍 퇴근한다고 해. 내가 계약금 미리 넣어줄게. 얘기해볼까? 잠깐만. 저는 언니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했고, 언니는 수고했다고 일찍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나저나 굉장히 비싼 아파트인데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성공을 했길래 그러나 싶었습니다. 사무실 앞에 차를 세우고 오빠 차를 타고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비싼 참치집으로 가더라고요. 역시 돈 있는 사람은 다르다 싶었습니다. 제일 비싼 코스로 주문을 하는데 너무 비싸 벌벌 떨리더라고요. 술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빠는 결혼해서 고향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차 서울에 다시 올 일이 있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참, 결혼한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싶었습니다. 누구는 남편 놈이 회사 때려쳐 사업한답시고 술이나 퍼먹고 다니는데 누구는 사업한다고 비싼 아파트 턱턱 사고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하는 오빠의 말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거 알아? 너 정식이랑 사귈 때 내가 너 많이 좋아했던 거. 진짜? 전혀 몰랐어. 그냥 데이트할 때 자꾸 끼길래 왜 저러나 생각하긴 했는데. 많이 좋아했어. 종종 너 생각나더라. 그래서 다시 서울 온 김에 한번 볼까 했지. 세월이 흘러 나를 좋아했었다는 말을 들으니 나이가 먹어도 설레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작에 알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싶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 보니 예전처럼 편해지고 좋았어요. 한참을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다 먹고 가려고 나왔는데 오빠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야 돼? 아, 몇 시간 더 있어도 되긴 하는데 술도 많이 마셨겠다. 전에 저를 좋아했고 생각나서 보고 싶었다는 남자가 있는데 그것도 성공해서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러는데 어느 여자가 마다하겠습니까? 남편한테 들키던 말던 일단 저지르자 싶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자리를 옮겼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얼마 만에 남자랑 키스를 해보는지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뜨거워지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홍콩을 몇 번을 갔다 왔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우리는 계약한 집에서 종종 만났습니다. 부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각자 가정이 있고 애들이 있으니 이혼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보고 싶을 때 보고 즐기면서 살자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서로 배우자한테 들키지 않고 잘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고 남녀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지 싶더라고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한적한 시골에서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노인네는 아닙니다. 내 나이 55 한창이죠. 시골은 원체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 제 나이 정도면 한참 일할 때입니다. 도시 생활 한참이던 40 중반에 교통사고로 와이프를 잃고 상심이 너무 커서 애들 대학 보내고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던 집인데 두 분 돌아가시고 가끔씩 주말에 머리 식힐 겸 내려와 지내던 곳인데 도시 생활 접고 이곳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욕심 없이 열심히 일하고 맛깔스러운 고향 음식 먹으면서 나이 많으신 어른들과 어울리다 보니 저는 젊은이 취급을 받았고 자연스레 이장을 맡았습니다. 원래 시골이 텃세가 심하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원체 제 성격이 사람 좋아하고 베푸는 걸 좋아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금방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딱 봐도 태어나서 시골 생활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귀농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마을이 그들의 고향은 아니었죠. 왜 하필이면 이 마을에서 귀농을 할 생각인지 물어봤는데 그들이 말하길 1년 전 마을 뒤쪽으로 여름 휴가를 나왔다가 2년이 된 부부인데 그 기억이 너무 좋았기에 시골 와서 농사로 성공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히더군요. 저는 솔직히 두 사람이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말에 큰 관심은 없었고 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 간만에 젊은 사람들을 보니 괜스레 반가웠어요. 그리고 혼자 산 지 오래돼서 그런지 같이 온 젊은 새댁을 보니 마음이 설레더군요. 생김새도 이쁘장하고 하얀 피부에 밝은 모습이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집을 얻을 형편은 안 되고 방 한 칸 얻어서 지내다 퇴직하고 내려와 살 생각이라고 괜찮은 방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지 물어보더군요. 그렇기에 발벗고 나서서 제가 사는 집에 사랑채도 단장해서 내주었고 동네 어르신들 동의도 제가 수월하게 받아냈고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원래 귀농하러 내려오면 마을 사람들 민심 얻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장인 제가 앞서서 도와주니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수월하게 자리 잡은 것이라 생각해요. 시골로 오기를 잘했다는 기쁨이 그날부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낯선 시골 생활에 있어서 저에게 의지를 많이 했고 많이 물어보고 그랬어요. 식사도 처음에는 따로 밥을 해먹다가 안채 부엌을 같이 쓰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고 한 식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상을 차릴 때 얼핏 보이는 새댁의 모습에 제 방으로 들어와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이 먹고 주책맞게 왜 이리 심장이 빠르게 뛰던지 새댁과 새신랑도 어찌나 제게 잘하고 싹싹한지 마치 제 딸처럼 제 자식처럼 대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댁 남편이 서울에 퇴직금 정리와 몇 가지 물건들을 구입할 게 있다며 상경을 하고 저는 1박 2일 동안 새댁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을에서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해서 고기 몇 근을 얻어 집에 와서 구워 먹었죠. 담근 술을 꺼내 마시며 한잔 하겠느냐고 했더니 좋다고 하더군요. 담근주는 독해서 금방 취할 텐데 새댁은 술을 잘 먹는 건지 아주 술술 마시더라고요. 술 기운이 올라온 새댁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시골에서 지내시면 외롭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다정하고 좋은 분인데 혼자 계시니 자꾸 마음이 쓰이네요. 하더니 울음을 팍 쏟았습니다. 제 탓은 아니지만 젊은 처자 눈에서 눈물이 흐르니까 당황하게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렇게 이쁜 얼굴을 하고 눈물 흘리면 안 되지.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어요.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남편 일 관련해서 많이 어려워져서 여기로 내려온 건데 이장님이 너무 다정하게 잘 챙겨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가고 의지가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제 마음을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새댁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막상 새댁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말없이 술을 좀 더 큰 그릇에 따라 한 잔 벌컥 마셨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취해서 그런 거라고 변명거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나도 새댁이랑 같은 마음인데 그래도 어쩌나 나는 혼자라 쳐도 새댁은 남편도 있고 지금이 힘들어도 앞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면 되지. 이장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오늘은 남편도 없는데 우리 술도 너무 많이 취했고 그냥 눈 한 번 감고 저 안아주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 내일이면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잖아요. 작정하고 저를 유혹하는 새댁을 저는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앞에서 유혹을 하는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일 모든 걸 잊기로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게 얼마만의 여자와 입맞춤인지 입맞춤으로도 저는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방 안의 얇은 이부자리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내 앞으로 평생 여자와 다시 해보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고 특히 이렇게 젊고 예쁜 새댁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이지 황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한 이불에서 눈을 떴습니다. 숙취 때문인지 평소보다 눈이 늦게 떠지더군요. 그런데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 화들짝 놀랐습니다. 얼른 옷을 주워 입고 새댁은 방 안에 있던 쟁반을 하나 들고 나갔어요. 당신 왔어? 생각보다 일찍 왔네. 일이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됐어. 근데 쟁반은 뭐야? 아, 밥 먹고 커피 한 잔 타서 이장님 갖다 드렸어. 당신은 밥은 먹었어? 휴게소에서 간단히 먹었어. 들어가자. 밖에서 두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역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그날 하루로 끝을 낼 수 없었습니다. 새댁 남편이 없는 날이면 우리는 몰래 사랑을 나누고는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땐 제가 아는 사람 없는 장소로 가서 사랑을 나누곤 했어요. 끊을 수 없는 지독한 관계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허허 실실 웃으면서 저나 새댁한테 잘하는 새댁 남편을 보니 괜스레 미안해지긴 했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후 새댁 남편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두 사람은 서울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고 우리는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가끔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약속을 잡고 서울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그 몇 달 새 새댁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힘들어 했습니다. 새댁이 농담식으로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 이혼하고 아저씨한테 갈까? 그 말에 힘없이 웃기만 하던 저였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뭐라고 대답을 했었다면, '나 이혼하고 아저씨한테 갈까?' 라고 묻는 제 자신을 참 곤란하게 했습니다. '아니야, 나 결혼할 거야. 나 아저씨랑 결혼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 이혼할게. 나 결혼할래.'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세댁과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무런 말이 없자 세댁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미안하다고 하며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녀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네요. 같이 살던 집에서 혼자 멍 때리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대문을 열고 환하게 달려올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깊어질 줄 알았다면 그때 새댁이 용기 내어 꺼낸 말에 나에게 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줄 걸. 그게 너무 한이 되네요. 기다리다 보면 새댁이 다시 연락을 해줄까요? 저는 하염없이 새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